OTT, 오버 더 탑,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장년층을 넘어서 노년층까지 TV를 제 시간에 맞춰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국경의 경계도 무너졌고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플랫폼으로 영상 문화를 즐기게 됐죠. 투게더는 애초 넷플릭스의 글로벌 시청자를 겨냥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투게더가 함께라는 의미의 투게더가 아니고요. 여기 출연자가 2명이잖아요. 이승기 씨하고 유희호 씨 2명의 TW2에다가 투게더를 합한, 영어로 보면 스펠링이 다릅니다. 나이는 같지만 국적이 다른 두 스타, 이승기 씨하고 대만의 배우 류이호 씨죠. 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초대장을 보내온 팬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예능이니까 그냥 만나게 해줄 리가 없죠. 다양한 미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힌트를 얻어서 힌트를 모아서 지도가 완성되고 그 지도를 보고 팬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요기야카르타를 시작으로 발리, 그리고 태국의 방콕, 치앙마이, 네팔의 포카라와 카트만두를 거쳐서 서울까지 6개 도시 6명의 팬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촬영을 마쳤는데 우리네 방송이라고 하면 11월이든지 늦어도 12월경에는 방송이 됐겠죠. 그런데 투게더는 무려 반년을 넘긴 올해 6월 26일에 방송됐습니다. 넷플릭스 제작 시스템이 이렇게 시간을 요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청자가 타깃이다 보니까 190여 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거의 석 달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색보정을 비롯해서 이 후반 작업이 방송보다는 훨씬 까다롭고 세밀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준 자체가. 넷플릭스니까 당일에 8부작이 통째로 공개됐어요. 최근에 본 예능 중에 가장 마음 편하게 본 예능입니다. 이게 일단 지난 가을에 촬영이 된 프로그램이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부담이 없이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PPL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넷플릭스가 PPL이 없다고 합니다. 생수 표현에 의하면 일절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두 번째 여정을 위해서 네팔 포카라 공항에서 만났을 때 둘 다 그 나이키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요. 둘이 신발이 똑같아 이렇게 대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전 당연히 PPL인 줄 알았어요. 우연히 진짜 같이 그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팬이 공항에 그 스타벅스 커피를 사서 이제 두 잔을 들고 왔어요. 이승기 씨하고 유효 씨가 또 지치고 그랬으니까 스타벅스를 외치면서 커피를 받아서 마시고 했는데 우리 방송이었다면 그거는 막 삐처리 되고 로고도 지웠겠죠. 지상파는 합법적인 PPL이라고 해도 시간이 5%를 넘어서면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하고 가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넷플릭스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그게 거대 자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이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예 제작 예정이었다가 중단되거나 폐지됐거나 프로그램을 찍고 있었는데 잠정 중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허다하죠. 이런 상황에서 투게더가 어쩌면 대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최소 인원만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했잖아요. 우리나라 예능의 양대 산맥인 MBC 무한도전과 KBS 1박 2일,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재미를 준 정말 친구 같은 프로그램들이지만 폐해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모든 이 예능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떼져서 이제 특히 남자들이 떼져서 몰려다니게 됐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연출자들이 비슷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들을 양산했죠. 출연자가 5이면 생각해보세요. VJ도 5명이 필요하고 제작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출연자가 2명이면 당연히 제작진도 단출해질 수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 50명, 100명씩 제작진이 몰려다니는데 어떤 지역에서 촬영 오는 것을 반기겠어요. 단출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재미있다는 거. 투게더가 그런 좀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습니다. 투게더는 SBS 런닝맨을 만든 조효진 PD, 고민석 PD, 그리고 박현숙 작가, 박아영 작가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엑스맨, 패밀리가 떴다, 그리고 런닝맨, 그리고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나우 시즌 1, 2를 같이 한,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이제 제작진들인 거죠. 범인은 바로 너 시즌 1, 2는 벌써 방송이 됐고요. 시즌 3도 이미 촬영을 마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예능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개되겠죠.
범인은 바로 너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 역시 때로 다니는 예능이잖아요. 뭐 엑소의 세훈 씨라든가 구구단의 세정 씨, 그리고 배우 박민영 씨, 이렇게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또 유재석 씨하고 이광수 씨가 나오고 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었습니다. 시즌2 이광수 씨 대신에 이승기 씨가 투입됐었거든요. 이제 그때의 인연으로 이승기 씨가 투게더에 캐스팅된 것 같아요. 투게더를 보고 있으면 이승기 씨하고 유희호 씨, 그리고 게임을 제안하는 PD, 이렇게 세 사람 외에는 우리나라 연예인은 8부작 동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미일 수 있어요. 현지인들하고 게임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러는데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습니다. 런닝맨 역시 때로 다니는 예능이고 범인은 바로 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유진 PD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죠. 이승기 씨가 1박 2일에 합류한 게 2007년이에요. 2017년부터 집사부일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서유기 초기 멤버이기도 하고,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꽃보다 누나에서 짐꾼 노릇을 했잖아요. 정말 예능 선수죠. 그에 비해서 이 유이호 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유희호 씨가 대만의 톱3 안에 드는 스타라고 해요. 그렇지만 방송을 잘하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효진 PD가 살펴봤는데 SNS를 보니까 흥미로운 사람이기는 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해서 만나봤는데 그렇게 매력적이더래요. 톱스타임에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바로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방송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선의 선택이에요. 이승기 씨가 1박 2일에 처음 나왔을 때 살얼음 얼은 호수를 걷다가 막 물에 빠지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승기 씨하고 참 비슷하더라고요. 웃는 얼굴도 비슷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닮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능 구성을 할 때 상반된 캐릭터로 구성을 하는데 비슷한 캐릭터가 나왔는데도 디테일은 조금 다르면서 재미도 있고, 예능 경험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만 선량하고 악의가 없고, 그리고 승부욕은 있는데 또 과욕은 없고, 실패하고 또 뭐 저도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난관에 부딪혀도 수능을 할 줄 알아요. 무엇보다 징징대지 않고 투덜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예능 초보인 이 유희호 씨가 이승기 씨를 보고 감탄합니다. 왜 미션에 실패를 했는데 무기잖아요. 도전 안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효다, 연습이다 막 이러면서 도전 안 했는데 막 이승기 씨가 이러면 유희호 씨가 야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내 막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예능 초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능을 배워가는 거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중국어를 모르고 한국어를 모르고 이제 좀 서툰 영어로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이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각자.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호의를 느끼고 좋아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 정말 이제 눈빛만 봐도 척 아는 사이가 되어서 두 번째 여정쯤에는 소통에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이 긴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할 돈독한 친구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둘에게 너무 잘된 프로그램이에요. 제작진이 아주 갈등을 최소화했더라고요. 이 사람들 자체가 갈등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겠죠. 갈등이라고 해봤자 1대1 대결 미션 때 이승기 씨가 그 유효 씨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잠그고 먼저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창문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별게 아니죠. 그냥 장난이죠. 그 유효 씨가 복수를 한답시고 이승기 씨 오토바이 키를 빼요. 빼서 뭐 어디다 던져버리거나 감추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물통 밑에다 넣어놨어요. 이승기 씨가 나와서 키가 없으니까 유효 씨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린 그런 정도가 갈등인 거예요. 그날 수상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보다가 막 혼자 그렇게 웃은 건 처음이에요. 너무 웃기니까 꼭 찾아서 보세요. 이 예능신이라는 게 진짜 있다 싶은 것이 유희호 씨가 허당기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끼 던지기 게임에서 진짜 멋지게 7점을 성공시켜가지고 현지인을 이기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얻은 거예요. 담푸스라는 마을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안나푸르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길에 주민들에게 계속 물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구름이 많이 껴서 절대 안나푸르나를 볼 수 없다. 이거는 100% 1000% 못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짓말처럼 구름이 거친 거예요. 15분간 거쳤대. 그래가지고 안나푸르나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건 정말 예능신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한동안 여행 프로그램 범람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명소는 우리가 거의 다 봤잖아요. 보고 또 보고 구경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투게더에 나온 지역들은 잘 보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엄선해서 소개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기도 했고, 그리고 답사 자체를 2번씩이나 가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제작진이 미션이 담긴 뭔가 수첩 같은 거를 이렇게 줘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유진 PD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PD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마분지에다가 그 도시에 맞는 그런 이제 종이를 붙여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는데 되게 예뻤어요. PD들이 그런 일도 하더라고요. 다사다난한 여정에 비해서 팬과의 만남은 정말 짧습니다. 뭐 한 30분이나 되려나? 팬은 이제는 이제 안 오나 보다 할 순간에 이제 스타가 나타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팬들이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팬이 스타를 찾아서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타가 우여곡절 끝에 미션을 해결해가면서 자기 집으로 직접 찾아오니 그거는 뭐 진짜 감개무량할 일이죠. 정말 꿈결 같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참 아쉬웠는데, 마지막 서울에 살고 있는 유이오 씨의 팬을 이제 만나러 왔어요. 그분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신청한 거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유이오 씨를 진짜 눈앞에서 보게 됐는데 정말 감격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도 감동했고, 너무 웃긴 것이 원래 이승기 씨의 팬이었는데 이승기 씨의 그 뭔가 열애 사건으로 갈아탄 게 유이오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작진이 서울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5도시의 팬들을 서울로 초대를 했어요. 2스타와 6명의 팬이 한자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말 꿈결 같은 만남이 아쉬웠는데 서울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좀 완벽한 마무리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투게더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맘 놓고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추석 연휴에 이거 8부작이잖아요. 그냥 연달아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2는 제작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투명한 일이죠. 서울하고 대만 정도만 2주 격리 기간을 감안한다 해도 특집으로 1, 2회 정도 찍어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 그 또한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즌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갈등 없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브로치나 코사지가 진짜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브로치하고 뭐 코사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제가 자석으로 단다고 말씀드렸죠. 옷에 구멍이 나지도 않고 자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밋밋하잖아요. 이게 핀을 이런 데 그냥 꽂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집게핀이에요. 이런 집게핀. 그냥 이렇게 꽂으면 브로치나 코사지처럼 보이죠. 집에 있는 핀을 활용해 보세요. 꼭 브로치를 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꽂는 핀, 이거를 이렇게 다셔도 돼요. 이걸 다시면 이렇게 브로치가 되잖아요. 이거는 마스크줄을 양쪽으로 끼면 목걸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핀을 여기다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이런 핀이 또 있으면 이렇게 핀을 꽂으세요. 이렇게 더 화려해 보이고 싶다. 그럼 이쪽에 또 꽂으세요. 그럼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 핀을 가지고 목걸이로도 하고 브로치로도 쓰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